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희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들을 위한 약 복용법에 대해서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임산부의 약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에 혹은 임신 중이기 때문에 몸이 더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들 중에서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약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약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약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임신 중에 먹는 모든 약은 몸에 해롭다? 라고 생각하고 아파도 이제 참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만 해도 임신 중에는 이 약이 막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약을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또 나쁜 건 겪지 않게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 그렇겠죠? 하지만 이 임산부의 약 복용은요, 이 치료를 하지 않아서 산모나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도 고려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열은요, 반드시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한 체온 변화든지 이 고열은 태아의 신경계통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실제로 보고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 비정상적인 고열은 태아 기형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무조건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 버티는 것은 아무 약이나 막 먹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어요. 임산부에게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 후 안전하게 약을 활용하는 것이 임산부에게도 태아에게도 좋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반적으로 임신 중 기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약물은 이 선천성 기형 발생률이 1 내지 3%를 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섣부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약 중에서도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임산부에게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열이 나거나 아픈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그 다음에 이부브로펜, 덱시부브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임산부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입니다. 오랜 기간 임산부에게 사용되어 왔고 또 이 단기간 권장 용량 범위 내의 복용은 태아의 기형 확률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 열과 감염 등의 이유로 22일 내지 28일 정도 좀 길게 아세트아미노펜 사용한 경우에 이 자녀의 자폐증이나 ADHD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요. 항상 과유불급 잊지 마세요. 한편 이부브로펜, 덱시부브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의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해열 진통제의 경우는요, 우리나라 식약처 및 이 미국 FDA에서 임산부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신 20주 이후에 이런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양수 과소증을 유발해서 태아에게 드물지만 좀 심각한 신장 기능 문제나 태아 동맥관 조기 폐쇄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소염 해열 진통제는 먹는 약뿐 아니라 우리 근육통에 쓰는 파스 성분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혹은 바르는 파스 이용을 원하실 때에도 반드시 임신 중이심을 밝히시고 이 단골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제품을 추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두 번째. 임신 중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태아가 점점 커지면서 역류성 식도염 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임신 초반에는 우리 입덧으로 고생하시면서 구토 등에 의해서 이 소화제나 제산제 등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산제의 경우 알마게이트 성분의 알약 혹은 짜먹는 약은 이 임산부에게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변비가 심해지면서 변비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락툴로스 성분, 차전자피 성분의 다당류나 섬유소 변비약의 경우는요, 태아나 모체에 위험이 없어서 임산부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제품에서 임산부 부종을 일으키거나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복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화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소화 효소제들은 임산부에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시는 물약 소화제의 경우 현오색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현오색은 임산부에게 자궁 수축을 일으켜서 유산 및 조산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당장의 조산이나 유산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임신 중에는 조금이나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주의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겠죠.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임신 4주에서 10주 차는 이 아기의 주요 기관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형 유발 물질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건강 이상으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사님과 상담 후에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 시기와 상관없이 임신 준비 중부터 임신 기간까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자, 이 치료제는 여드름에 있어서 피지 조절에 사용되는 의약품인데요. 이 투여 기간이나 용량에 상관없이 기형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이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복용 시작 최소 한 달 전부터 마지막 복용 후 최소 한 달까지 2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병행해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에 다른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게 낫겠죠. 네, 이 외에도 우리 혈압약 중 일부,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류, 또 조울증에 쓰이는 리튬이라던가 일부 항생제 등의 약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으로 평소 복용 중인 약이었더라도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임신을 하게 된 경우라면 단골 약사님 또는 의사 선생님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또한 이러한 약제들을 복용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따라서 약물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걱정하시거나 또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상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산부의 약물 복용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자, 임신 중이라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필요하다면 적절한 약물의 사용이 추천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임신 중인데 이 약을 먹어도 될지 단골 약사님과 상담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요, 마더세이프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비 임산부 그리고 임산부 수유부의 약물 그리고 또 약뿐만이 아니라요, 이 알코올이나 방사선, 화학 물질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해주는 센터인데요. 인터넷에서 마더세이프를 검색하시거나 1588-7309 콜센터를 통해서 이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임신 중 약물로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잘 활용하셔서 모두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할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